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1급 실기과정 OT 과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1급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출제 경향들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2019년까지 출제 경향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0년에서 추가되었던 내용들, 그다음에 강의에 포함될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과정을 한정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사조사 1급 같은 경우는 총 4시간 정도의 시간이 부여되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탐색기가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PSS,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글과 워드, 요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드시 시험 전에 시험관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야 되는 내용은 메모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엑셀과 PPT 등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사전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2019년도 피해자평 2급이죠. 피해자평 시험에서 계산기를 그냥 꺼내놨다는 이유로 해서 만약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계산기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퇴실 조치한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메모장, 그 다음에 엑셀 PPT 등 사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쭤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까지 출제 경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볼 때 2020년하고는 크게 변동되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SPSS로 풀이가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출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2019년은 많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관련도부터 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계속 우선 좀 기획 파트와 분석 파트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기획 파트 경향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도 계속 반복돼서 출연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판단하시고, 2020년에는 배점이나 내용들이 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는 좀 양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19년까지 출제 경향 보시면 우선 기획 파트와 분석 파트인데, 기획 파트가 배점 70점, 분석 파트 30점으로서 100점에서 합쳐서 60점 이상이시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획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1과제, 2과제, 3과제, 그 다음에 4과제인 분석 파트로 이렇게 관연도 2019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우선 총 4시간이기 때문에 배점을 보시면 우선은 1과제가 30점, 20점, 20점. 그래서 분석 파트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30점 정도의 배점으로 판단이 간연도는 계속 이랬습니다. 근데 통계 기획서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상당히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요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설문제 해석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석 사례들을 보시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서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연도에는 설문지 해석 부분에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을 통해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파트는 해당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한글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워드 프로세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분석 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주어지고 SPSS를 분석하며 주어진 답안지 빈 공간을 작성하는 형태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형태였고, 아니면 실제로 답안지를 타이핑을 해서 제출하는 그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급처럼 이 부분이죠. 아예 주어지고 풀어서 손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빈 아래 한글에다가 쳐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우선 기획, 그 다음에 작성, 해석 부분 같은 건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설문지 부분은 30분 부분을, 요거는 확실하게 아래 한글로만 작성하셔서 여러분 진짜 편집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토탈 합쳐서 7장에서 8장 정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6장 안에서 7장 안에서 이 결과치를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통계 개혁은 한 2장 내외에서 좀 종료를 하셔야 되고, 설문 작성도 2장에서 3장 내외에서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장, 그렇죠. 5장, 6장, 7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 기획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은 페이지 수 한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7장에서 7장, 그래서 2장, 2장, 1장, 그다음에 여기 2장 정도에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충분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관연도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워드 작업이 좀 느려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드 작업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타이핑 정도는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독수리 타법에는 그런 거 정도는 힘드시고요. 단축키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한글에서 단축키나 표편집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시간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래 한글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관연도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당연히 계산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장은 잘 모르겠어요. 메모장.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마우스와 키보드를 지참했습니다. 그래서 지참하시고 설치가 가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장에 반드시 요청하셔서 나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도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부분을 제가 좀 민감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그거는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분석 파트 같은 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외, 그래서 1시간에서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합치는 방법, 합치는 것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와 병합인데 추가라는 것은 SPSS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으로 증가되는 것을 말하죠. 아래쪽으로 세트가 나눠진 응답자가 증가된 것만 추가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병합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추가되는 것을 우리는 병합이라고 하는데, 추가는 아래쪽으로 추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병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병합 부분은 쉬운 부분부터 좀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메모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냥 아래쪽에 붙이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붙이시면 되고, 안 되면은 메모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한다? SPSS로 불러들이는 뒤 SPSS에서 자료를 아래쪽으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병합 같은 거는 메모장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SPSS 불러들이고, 네, SPSS 통해서 병합이죠. 이건 추가가 아니라 병합 부분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는 데이터의 파일 합치기에서 케이스 추가와 변수 추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추가는 어렵지 않아요. 케이스 추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변수 추가가 어렵습니다. 변수를 추가하는, 컬럼을 추가하는 거죠. 컬럼을 추가하는 기능이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거는 추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전처리, 이상치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전처리라는 것은 불러들여서 뭐 선행 빈칸이나 후행 빈칸, 오류, 문자형으로 다시 숫자형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전처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 처리, 그 다음에 값 이런 것들이 다 되실 것 같고, 2급 수준 이상을 하셔야 되고 이상치를 찾는 방법, 그래서 3시그마를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얘를 지울 건지 아니면은 뭐 평균값으로 대체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빈도, 기술, 신뢰도 분석, 요걸 그다음에 상관 분석, 회계 분석까지는 반드시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요. 그 외에 1급에서 필요한 내용은 요인, 군집, 판별, 이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신 내용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비모수, 관연도에도 일부가 출제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외에 컨조인트, 경로, 의사결정나무, 시계열 분석 등에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2019년까지는 출제된 경향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조인트를 단순하게 SPSS 이 기능으로는 힘듭니다. 이 기능 여기에 주어진 내용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별도의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신텍스나 그런 걸 짜지 않으면 해당되는 컨조인트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로 분석 역시 에이모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의사결정 나무는 여기서 쉽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은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부분은 내가 간단히 이론
기존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로 몇 가지 실습만 좀 포함을 일부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실제로 시계열 분석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는 시계열 분석하고 의사결정 나무는 좀 제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실제로 2019년까지는 우선 기존의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분석 기법이나 추가되는 내용들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강의에 한번 포함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것을 충실하게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적인 내용으로 추가되었던 변경 내용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0년 출제 경향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경영 회계 사무 부분 경영 부분이고요. 조사 계획서, 설문지 작성, 데이터 보고서 작성. 이거는 실제로 아래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워드로는 편집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통계 프로그램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십니다. 자, 실무부는 보시면 계획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설계, 그 다음에 설문지 설계, 그 다음에 실사 관리, 자료 처리, 그 다음에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응용 통계 분석은 그때 말씀 좀 드렸고 회계 분석도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요게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FGI 보고 작성이 이미 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빅데이터 통계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다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서를 좀 첨가했던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SPSS를 통해서 주어진 내 범위 안에서 빅데이터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석 출제위원들도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다른 빅데이터 결과치를 한번 출제 경향을 한번 강의에 포함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출제 경향이 바뀌었으니까요. 자, 우선 목적을 하고 조사하고 통계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 계획을 하는 것은 기획서 파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게 나온 기획 파트. 기획 파트에 한정된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점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실 수가 있고 이거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표본 설계 부분입니다. 표본 설계는 제가 계속적으로 기본에 교환에 표본 설계 파트랑 내용들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을 해서 강의에 좀 진행을 해 드릴 예정인데 기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존 2019년까지 표본 설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배분하기 이런 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층화 변수를 설정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층화 변수를 설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분포 아니면 군집 분석 외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우선은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가지고 기반으로 쓸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본 추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나눌 거냐인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 그런 것들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SPSS에서 실제로 층을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무작위로 추출하면 나중에 분석할 때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 정도를 서술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지 설계, 설문이니까 이 표본 설계는 논술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설문지 설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파트하고 똑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문지 작성 부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마 20점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통계 조사 계획 표본 설계를 합쳐서 20점에서 30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 작성
그다음에 설문지 작성 부분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사 관리 여기까지를 아마 요 실사 관리까지가 아마 계획 파트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처리나 이런 자료 입력하는 방법, 원시 자료는 전처리 부분이고요. 불러들이기. 근데 입력하는 경우는 아마도 주어지고 SPSS 때 입력을 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황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주어지고 입력해서 분석하는 경우 그 정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호하고 자료 입력하기가 가능할 거니까요. 자, 2차 자료 분석인데요. 2차 자료 분석은 실제로 과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획서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목적, 이거는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설문지 핵성이나 분석, 2차 자료 분석가 될 것 같아요. 아마 2차 요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10점에서 20점, 20점까지는 이제 많이 뒤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술 통계 분석부터는 이제 분석 분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량, 불러오기, 빈도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교차 평균 차이, 1원 배치, 2원 배치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판별, 군집, 경로, 요인, 군집, 판별은 다 하셔야 되는데 경로 분석이 실제로 SPSS에 한정해서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 컨조인트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컨조인트와 비모수가 포함이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간연도에는 이걸로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컨조인트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주어진 이 메뉴로는 상당히 컨조인트를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거 메뉴들을 한번 보고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조인트는 실제로 SPSS 다른 메뉴로 좀 쓰셔야 되거든요. 코리아 플러스라는 것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모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도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상관 회귀 분석, 그다음에 더미 회귀 분석까지 진행할 거고, 근데 요게 신규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성조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마 기획서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기획서 부분에 좀 포함돼서 지침을 작성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고 작성은 구성하는 시점들 이런 것들은 한번 발표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한글에서 그래프나 표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PPT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다음에 이게 완전 신규적으로 나타났는데 SPSS를 통해서 빅데이터 통계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거는 빅데이터 기존에 있는 다른 도서를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강의 교환을 좀 추가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신규예요. 요거는 완전히 신규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FGI 같은 거는 완전히 신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환을 기본적으로 하고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관연도를 기반으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관연도의 기반으로 한번 보시고 기초적으로 내용들은 보완해서 설명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의사결정 나무와 시계 자료 분석 같은 경우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이론 정도만 한번 살펴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컨조인트와 경로 분석은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더 볼 수 있는지, 경로 분석도 한번 될 수 있는지도 다양한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용을 해드리고 한글 부분을 반드시 아래 한글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OT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